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국내에서 영어 실력을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누구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돈도 안 들어요. 공짜입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꾸준히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얼소리 영어의 유한규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영어 잘할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영어권 국가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순수 국내파인데요. 영어 공부는 26살에 처음 시작했고요.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에 흥미가 생겨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30살에 통번역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32살에 졸업해서 그 이후로 통번역사 및 영어 강사로 쭉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밥 먹고 살다 보니 직업상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꼭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좋아서 조기 영어 교육을 받았거나 유학을 갔거나 혹은 이민을 가서 잘하게 된 사람들 말고, 순수 국내파들, 소위 이야기하는 결정적 시기, 보통 사춘기 이전을 말하죠. 이 결정적 시기가 한참 지난 뒤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잘하게 된 분들을 만나면 꼭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꼭꼭 물어보는 편입니다. 몇몇 분들은 저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표현장, 표현 노트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에이 뭐 표현장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계실 건데요.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보통 영어에는 네 가지 스킬들, 그 four skills가 있다고 하죠. listening, 듣기, speaking, 말하기, reading, 읽기, writing, 쓰기. 이렇게 네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listening과 reading은 input이고요. 그다음에 speaking과 writing은 output이에요. 보통 이렇게 four skills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reading이니까 이 reading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reading의 중요성을 공감을 하고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영어 인풋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speaking과 writing 실력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풋을 한 만큼 아웃풋으로 비례해서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어 학습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영어는 왠지 나와는 안 맞는 것 같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싫어지니까,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안 하게 되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생각해 볼까요? 사업 같은 경우도 1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순이익을 1년 안에 뽑는 사업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100을 투자해서 100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온다? 이거 혁명적인 거예요. 이 본전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0을 투자해서 50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어 학습은 더 심합니다. 우리 뇌는 100을 넣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만 기억이 나고, 그 10에서 20도 다시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다 까먹어 버려요. 휘발돼서 날아가요. 이게 바로 우리 뇌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인풋을 해야지 아웃풋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뇌를 구멍이 있는 항아리로 비유를 하자면, 이 항아리에 물이 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들이부으면 결국에는 물이 넘쳐 흐른다는 건데, 이건 매일매일 영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환경, 즉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는 거죠. 친구들 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고, 이런 곳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이런 환경, 비싼 환경을 만들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만들 수 있더라도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릅니다. 뭐 연인, 뭐 가족 다 버리고 영어만 해야 된다던가,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애 키우고 먹고 살려고 일해야 되고, 예, 사회생활을 한국어로 해야 되는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는 불가능해요. 환경으로 인한 한계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다면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습량을 확보를 하되 이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웃풋을 염두에 둔 인풋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표현장, 표현 노트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어로 어떤 문장을 읽거나 들었어요. reading이든 listening이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인풋이에요. 형태만 다르지. 자,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면 듣고 보자마자 바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초보자라도 학습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영어 수업을 듣고 있다면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해석이 되었으면 이해가 되었으면 바로 그 즉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영어 표현, 문장이 이 상황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나중에 내가 이 표현을 아무 어려움 없이 바로 입에서 탁탁 내뱉을 수 있느냐? 라이팅으로 쓸 수 있느냐? 안 될 것 같아. 이해는 되는데 내가 이걸 잘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 표현, 이 문장을 바로 표현 노트, 표현장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표현장을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문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The company turns out 2,000 power banks a day. 자, 그 회사는 하루에 2,000개의 보조 배터리를 생산해낸다. 이런 문장을 오늘 읽거나 들었어요. 뭐 유튜브에서 들었건 뭐 읽다가 봤건 아무튼. 근데 딱 보면 어라? 나는 지금까지 turn out은 뭐뭐로 밝혀지다, 드러나다 요 정도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생산하다의 의미로도 쓰이는구나. 나는 그렇다면 생산하다의 의미로 turn out을 활용할 수 있을까? 자문자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표현장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뉘앙스까지 공부를 하면 더 좋겠죠. 영영사전 찾아보시면 좋고요. 요새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ChatGPT라든지 혹은 Bard 같은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답을 아주 잘해줘요. turn out이라고 하면은 좀 뭐랄까 생산을 하는데 만들어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쉽거나 그리고 공정이 단순하거나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어요. 요거까지 챙겨가면 참 좋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표현장에 다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Are you really happy with your job? 무슨 뜻이죠? 이거 여러분 지금 직업과 정말 행복하세요? 이렇게 직역하면 이거 왕초보고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직업에 정말로 행복하냐가 아니라 뭐죠? 만족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happy를 행복한으로 1대1로 대응해서 외우면 이런 경우에 단어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이 경우에는 happy는 무슨 뜻이다? 만족하냐는 의미로 쓰인 건데 이 의미로도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만족하냐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한국어에 만족한이라는 이게 떠올라서 바로 열의 아홉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satisfied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 단어를 1대1 대응으로 외워서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만나고 나서 이걸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때요? 만족하냐, 불만 없지라는 느낌으로 이 happy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유연한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볼게요. Sorry, my phone was dead. 미안해,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 라는 뜻인데요.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꺼져 있었다라고 하면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My phone was turned off. 네, 요렇게 쓰더라고요. 꺼지다라는 한국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turned off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상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my phone was dead. 요거는 잘 안 나와요. My phone was dead. 이 문장 보면서 뜻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 쉬워요. 그런데 막상 이걸 실전에서 잘 쓰는 한국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내가 이해했다고 실전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뉘앙스를 살펴볼게요. turned off는 의도적으로 꺼두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꺼두었다든지. 근데 dead를 쓰면은 의도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해.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 이런 말을 할 때는 turned off보다는 당연히 dead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의도적으로 끈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표현장을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면서 틈날 때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어 뜻을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 표현을 적는데 가능한 내가 인풋을 할 때, 즉 읽었던 문장을 그대로 정리를 합니다.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 이렇게 쭉 표현장을 정리를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복습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영어 문장 가려놓고 한국어만 보고 영어 문장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별 노력 없이 술술 나오는 표현, 문장도 있을 수 있고요. 계속 몇 번을 공부를 해도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는 또 따로 표시를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월말에 틀리는 것만 따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바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아웃풋 위주의 학습법인데요. 영어 인풋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없다시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채를 촘촘하게 하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웃풋 위주의 인풋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지문 하나 쓱 읽을 때 한 10분에서 20분이면 됐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해보세요.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표현장들이 한 권 한 권 한 권 늘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원어민들이 쓰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읽거나 들을 때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막상 아웃풋에서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무조건 인풋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풋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낮고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이 많은 원서책, 재밌는 거, 얇은 거 하나 정해가지고 표현장을 정리하면서 한 권씩 정복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큰 차이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표현장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급성장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표현장을 A4 용지 기준으로 한 100장 정도 정리할 때부터 저의 아웃풋에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꼭 이 방법으로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손으로 직접 쓰면서 했지만 요새는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노트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엑셀 같은 그런 스프레드시트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하면 나중에 그거를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단어 암기장처럼 만드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잘 정리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벨 버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Later.